우리 인간은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어리석은 동물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 즉 오염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를 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이제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시라.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관련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심각했었을 때가 체중이 90kg가 넘었다고 했는데 저는 100kg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당연히 많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이어트 관련 서적 중에서 이 책은 정말 최고의 책 같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면서 빠지는 방법 또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책 같습니다. 정말 저자의 말처럼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몸속의 독소 때문이다. 비만의 원인은 독혈증 때문이다. 몸속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독혈증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연위생학에 따르면 독혈증은 2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에서 생성된다. 독혈증은 맨 처음 우리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오래된 세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에 의해 대체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사실상 하루에 3천억 개 이상의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매일 대체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세포는 소화 과정 중에 소화관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익혀지고 산화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진다. 이들 죽은 세포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4개의 배출 통로, 대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몸의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생산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제거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당신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면 이들 노폐물은 매일매일 완벽하게 제거된다. 독혈증이 몸에서 생성되는 2번째 과정은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부산물을 통해서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당연히 병과 비만이 따라온다. 모든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병도 없고 비만도 없는 것이다. 자연 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당연히 불완전하게 소화된 부산물은 몸에 수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이 찌꺼기는 독성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이 식사의 주를 이룬다면
몸이 혹사당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정리해보자. 우리 몸은 첫째로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300억 개 이상의 죽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둘째로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를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독혈증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이 산성 노폐물이 피를 타고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이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 몸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저장해둔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혈증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한 다음 그것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빨리 쌓이지 않도록 보살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출 주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무슨 이유로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나 12시가 방해받는다면 독성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저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물의 아래쪽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만 하면 강물은 항상 유유하게 흐를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지 않은가. 지구도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3가지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서 죽는다. 우리의 몸도 물을 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은 이처럼 중요하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이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나는 하루에 물 8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2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채소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총 섭취량 중 70%가량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채소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즉 통곡물이나 빵 등으로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산 음식은 오직 과일과 채소뿐이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에는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단백질이 칼로리 100분율로 무려 5%에서 10%가량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 위장과 소장, 대장이 그 3단계이다. 그 필요한 영양분들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위장에서 소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가득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아 대장을 거쳐 배출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몸 곳곳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결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옷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법이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 즉 오염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를 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어리석은 동물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인간의 순환기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이제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시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몸을 정화시키는 음식보다 오염시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혀끝 미각의 포로이다. 우리는 미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동물의 시체이든 물고기의 시체이든 그것이 우리 입맛에 맞고 맛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 그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음식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맛이 어떠냐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활짝 웃는다. 그러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가? 미각이 놓여있는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인 혀와 몸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왜 사람들이 신체의 그 작은 부분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큰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입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의 비율의 식단 개념을 금과 옥조로 삼자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를 통해 가공되고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다. 포유류 동물들을 보자. 애완용으로 기르거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공장에서 가공된 음식을 먹고 인간과 똑같은 만성 질환에 걸린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비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야생에서 뛰노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머리가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 하도록 인공심장을 달거나 콩팥을 위해 혈액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 있는가? 1년에 100만 마리의 물소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혹은 50만 마리의 독수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가? 25만 마리의 원숭이가 뇌졸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가? 혹은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가? 모든 야생 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 야생 동물들이 우리 인간에 비해 건강하고 날씬한 이유를 찾아보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요리나 가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있다.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 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육식 동물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자는 호랑이를 먹지 않고 곰은 늑대를 먹지 않는다. 육식 동물은 식물이나 과일을 먹는 그 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육식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는 사냥한 동물의 내장을 다 먹은 다음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셔버린다. 달리 말해서 안에서 먹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근육인 살코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가능하면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70%와 농축된 30%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다른 다이어트처럼 일종의 감옥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균형을 더 많이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무거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내일이 있다. 아주 새로운 날이다. 전날 수분 함유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 핵심은 무엇이 되었든 수분이 많은 신선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핵심은 무엇이 되었든 수분이 많은 신선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 소리 높여 주장한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그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건강해 보인다면 그 말을 믿어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지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들이 30대, 40대의 젊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나이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이다. 70대, 80대의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실제 날씬하고 건강하다면 믿어도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직업, 감정, 모든 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인들을 합한 것도 음식만큼 몸무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확실히 옳은 말이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변한다.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 속담들은 하루에 사과 하나, 그리고 샐러드를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한다로 바꿔야 한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든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당신이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사과 한 알, 그리고 샐러드를 먹어보시라.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한 바구니씩 먹는다면 의사의 충고대로 2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이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장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키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은 또한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해보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사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소화의 3대 주기, 배출 주기, 섭취 주기, 동화 주기. 아침에 전적으로 과일만 먹는다는 것은 인체 순환기의 효율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왜 그런지 짚고 넘어가 보자. 1주기,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골고루 먹는 든든한 식사를 할 경우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 주기 동안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정답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배출 주기를 중단시킨다. 또한 배출되어야 할 음식의 부산물이 몸에 원치 않는 독소가 되어 몸무게를 늘린다. 다이어트의 성공이 낮 12시까지 전적으로 과일과 과일 주스를 섭취하는 데 달려있는 이유이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배출 주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달려있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배출 주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에 하시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2주기,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낮 12시 이후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다. 배가 고프다면 지금이 먹을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음식은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의 음식만 배합한다는 원리를 지켜서 그 음식을 분해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해야 한다. 3주기, 동화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당신은 음식을 섭취했다. 이제는 그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이다. 음식은 소장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흡수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절히 배합된 식사는 3시간 정도면 위장을 빠져나가 소장에서 흡수되고 동화된다.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위장에 머무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능하면 일찍 식사를 끝내길 바란다. 음식이 위장을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정 전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라. 당신의 몸이 새벽 4시경 배출주기에 들어서기 전 동화주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몸은 24시간 동안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찌꺼기와 노폐물은 제거된다. 이 3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각의 주기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냄새가 나며 혀에 막이 씌워져 있기도 하고 눈곱이 끼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체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신진대사의 부산물, 즉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 있는가?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치 않고 약에 취한 느낌, 바로 그것이다. 밤늦은 식사가 음식물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에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데 최소 3시간이 걸린다. 밤늦게 무엇을 먹은 결과로 인체의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이와 똑같이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점심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을 하고 있었고 배출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당신이 설령 몇 번 정도 위배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은 설계되어 있다. 오전에는 독소를 배출하고 낮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며 저녁에 동화시키는 자연의 법칙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인체의 24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출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주기에 장애가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독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주기가 관건이다. 미국의 3분의 2가 비만인 이유는 우리의 음식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아주 빠른 속도로 섭취해왔고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배출해야 할 각종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와 풍성한 점심 식사, 그리고 화려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산다. 독성 노폐물을 배출할 오전 시간에 미처 배출되지 못한 독성 노폐물 속으로 또다시 음식을 투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당신이 비만에서 해방되고 그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려면 배출 주기에 독성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시라.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가 넘던 그가 25kg 감량했다. 그 이후로도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스 40주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